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홍보단 아랑 2, 3학번 장유민입니다. 우선 저의 대외 활동이자 국가근로활동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란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우선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놀아주고 아동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동학과에 다니면은 영유아나 낮은 나이의 아동들만 만나기 일쑤인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초, 중 등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어 그들에게서 다양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외활동이자 국가근로활동이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아동학과 2, 3학번 장유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홍보단 아랑 기획홍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은 제가 대외 활동했던 거 2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외 활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저는 이 기관에서 학예 집중 근로로 2개월,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4개월 정도 근로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부서에서 근로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방과후 아카데미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전문 체험활동,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관에서 하루 일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4시 반까지 등원을 하는데요. 이 등원을 하고 나서 학습이 시작되고 5시 반까지 아이들이 자습을 마친 후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조금 놀다가 6시 15분부터 다시 학습이 시작됩니다. 이 학습에서는 수학, 영어 등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자습을 하기도 하고 전문 체험을 가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습 시간에 제가 자습 감독으로 들어가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문제 있는 아이들은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실 이 기관이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날에 수업 시간에 숙제가 있으면은 숙제를 도와주는 식의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에는 전문적인 강사 선생님들이 오시지만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1대1로 따로 저랑 둘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 이 기간을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로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친구들에게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간이 청소년 기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하원을 해야 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이기 때문에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방과후 아카데미 부서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서 6시 이후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4시 반부터 하기도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맞거나 학교가 6시에 끝나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집중 근로는 딱 2개월 동안만, 저희가 방학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근로를 하는 기간이고, 학기 중 근로는 학기 중이랑 그 학기 끝나고 방학까지 계속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꿀팁인데요. 이 학예 집중, 동기 집중 근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지 신청하면서 지원 동기 적고 딱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학기 중 근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시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거 몰라가지고 놓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꼭 학기 중 근로하실 때는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현재는
부모 자녀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호감놀이나 놀이체험 같은 활동을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아이들 혼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 보조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난감 도서관 업무 보조인데요. 이 장난감 도서관은 기관 회원 대상으로 장난감을 반납하고 대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서관 업무 보조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도서관도 또 따로 있어요. 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 보조도 하고 있고요. 책 정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근로를 추천드리냐? 일단 시간표가 너무 빡빡하신 분들께 이 근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토요일에도 근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센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동아대학교에서는 보통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많이 근로를 하잖아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평일에는 이제 조금 하고 토요일에 좀 열심히 하는 걸로 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매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린이집 근무하고 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번 취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로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유민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름은 2024 장애가정아동 성장 멘토링이고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주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부산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관하며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 접수를 먼저 했고 면접 후 멘티와 매칭 후 최종 선별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선별이 되면 멘토 멘티 1대1 매칭에 따라 가정방문 맞춤 지도 및 사례 관리를 하게 되고 학습 지도 및 건강관리 20회, 문화체험 4회기 해서 총 24회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아동과 현재 매칭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1대1이다 보니 멘티와 더 깊은 rapport 형성을 할 수 있고 긴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멘티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멘티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주고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저는 크게 어려운 점 없이 만족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커리어나 올쿤 등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저도 거기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아동학과 재학생만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3학년 1학기 때 수강했던 특수아동이의 교과목이 지적장애 아동을 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특수아동 이해나 아동상담, 아동권리와 복지 등과 같은 교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계획서나 보고서 그리고 매 회기 활동 후에 활동 일지를 쓰게 되는데 그 활동 일지에서는 이제 아동의 상담, 건강관리, 학습지도, 평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꼭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